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을에 키우기 좋은 다육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 첫 번째 다육이는 제가 매번 매 가을만 되면 소개해 드리는 그런 다육이고요. 라울입니다. 이 라울 같은 경우는 참 한 1, 2년 정도는 키울 때 그렇게 재미가 없는 다육이긴 하지만 2년 후부터는 이렇게 알록달록 단풍이 들어가면서 예쁘게 물이 들어가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 속에 보이는 라울 같은 경우는 성장기에 있는 라울은 아니고요. 이제는 세력을 조금 힘을 조금 잃어가는 그런 시기에 있는 그런 라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라울이 좋은 점이 뭐냐면 이렇게 잎이 작아지면서 생명이 다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도 분갈이 한 번만 잘해주면 또 풍성하게 성장을 하는 모습을 매 보여주는데요. 저 뒤쪽에 있는 라울 같은 경우가 지금 앞선에 보여드렸던 라울과 같은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분갈이 한번 제대로 해주게 되면 이렇게 또 성장기에 있는 얼굴로 변신을 해주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라울 같은 경우는 잎 전체가 붉게 단풍이 들어가는 그런 품종이고요. 단풍이 들어가기 전 모습은 지금 이 라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라울 같은 경우가 대략 한 2년 정도 키운 그런 라울이고요. 처음 키웠을 때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지금 라울 같은 경우도 2년 됐는데 이 라울 같은 경우는 제가 분갈이를 자주 해줘 가지고 이렇게 푸르딩딩한 그런 라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 라울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라울과 좀 얼굴이 좀 다르죠. 이 지금 라울 같은 경우는 크라바쯤으로 구입을 했는데 이 라울과 크라바쯤의 차이가 뭘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하면 크라바쯤 같은 경우는 냄새가 좀 향긋한 냄새가 나는데 라울 같은 경우는 향이 나지 않는 그런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키워봤을 때는 라울이나 크라바쯤이나 거의 비슷비슷한데 색감은 크라바쯤이 더 예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가격은 예전에는 크라바쯤과 라울이 차이가 좀 났는데 요즘은 그런 특징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운이 좋다 그러면 향긋한 크라바쯤을 구입할 수 있고 운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면 일반 향이 나지 않는 지금 모습의 라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라울 같은 경우는 줄기가 늘어지면서 성장을 하고요. 이 지금 라울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좀 위로 곧게 자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보통은 이 라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늘어지면서 성장을 하는 그런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 라울은 번식이 아주 잘 되는 그런 품종이고요. 잎꽂이부터 적심, 순따주기 고루고루 번식을 시킬 수 있고요. 크게 성장을 하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분갈이만 잘해준다 그러면 오랫동안 한 10년 이상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을 줄 때는 위에서 물을 뿌려주는 것도 좋지만 저면관수로 하루 정도 담가주는 게 이 라울을 충분하게 예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인데요. 특히 이렇게 줄기가 늘어지면서 길게 자라고 있는 그런 라울 같은 경우는 더 저면관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꽃이 필 때 이 깍지벌레가 잘 오기 때문에 꽃이 필 때는 잘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품종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품종입니다. 라울금이라는 품종이고요. 이 아까 라울과 조금 느낌이 다르죠. 이렇게 초록빛 얼굴에 백금이 살짝 들어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성장기에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뿌리가 성장이 둔해질 때는 이렇게 알록달록 핑크빛으로 단풍이 들어가는 그런 얼굴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라울 같은 경우는 여름에 좀 힘들어 해가지고 잎수가 많이 줄었는데요. 이제 조금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아마 크기가 조금씩 커지면서 비어진 공간을 채워서 예쁘게 풍성하게 성장을 할 겁니다. 지금 라울금 같은 경우는 여름을 보낸 라울이고요. 이 라울금이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여름에 좀 약합니다. 약한 거 빼고는 참 키우기가 좋은 그런 다육인데 요즘 나오는 라울 같은 경우는 생각외로 또 여름에 강해 가지고 이렇게 잎떨굼 없이 라울을 금을 예쁘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 금 품종을 구입할 때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백금 부분이 황금색 부분이 너무 강하게 되면 여름에 잘 떨어집니다. 이 모든 금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금빛이 강하면 광합성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얘네들 잎이 많이 떨어지는데요. 특히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줄기에서 줄기가 건강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마 여름에 다 떨어졌겠죠. 그러나 이 녹이 강한 초록빛 색감이 강한 곳이 많다 그러면 이렇게 잎을 건강하게 잘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도 건강하게 자리 잡은 거고요. 이런 모습이 물 한두 번 주게 되면 더 풍성하게 자라고, 이 라울금이 좋은 게 뭐냐면 일반 금품종 같지 않게 자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화분을 좀 크게 키우면 더 예쁘고 풍성하게 키울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라울금을 작게 키우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사부 사이를 작은 데다 두었는데, 이 라울 자체가 풍성하게 성장하는 그런 다육이기 때문에 크게 키우고 싶은 분들은 화분을 크게 써도 큰 무리가 없다. 그러나 이 다육이 같은 경우는 저면 관수를 통해서 물을 줘야지만 충분하게 물을 끌어올리면서 안정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이런 희귀금 품종들 같은 경우는 노란빛 얼굴이 강한 얼굴보다는 이렇게 초록빛 얼굴이 강한 그런 품종 위주로 구입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품종 같은 경우는 코노피툼이나 리톱스 계열의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품종 같은 경우는 코노피툼이고요. 차우반이라는 품종입니다. 이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지금서부터 10월까지 꽃이 아주 예쁘게 피는 그런 품종이고, 이 씨앗을 받아 가지고 발화를 해도 성공 확률이 아주 높은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코노피툼 같은 경우는 초록빛 얼굴로 이렇게 다닥다닥 자연 군생을 이루어서 성장을 하는 게 특징이고요. 이 립토스 같은 경우는 아까 코노피툼과 약간 다르게 이렇게 조금은 크기가 더 큽니다. 크기가 크기 때문에 아마 좀 큰 군생 크게 키우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립토스 계열의 품종을 키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작은 사이즈가 파종을 통해서 씨앗을 발화해서 파종을 통해서 나온 그런 립토스이기 때문에 키울 때 키울 때 아주 재밌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코노피툼이나 립토스 같은 경우는 물을 일반 다육이처럼 주지 말고 저면관수로 듬뿍 주면서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참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그런 품종이고요. 꽃이 다 지고 있죠. 이렇게 자연 군락을 이뤄 가지고 아마 화분 사이즈가 크다 그러면 더 크게 성장을 했겠죠. 지금 꽃이 조금씩 피고 지고를 반복할 수 있는데, 원래는 이 저면관수로 영양제를 약간 희석해 가지고 저면관수로 꽃이 필 때 줬다 그러면 한 번에 필 텐데 그게 좀 안 됐습니다. 이 립토스 같은 경우도 자연군생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코노가 먼저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립토스가 꽃을 이렇게 핍니다. 그리고 탈피라는 과정을 통해서 또 새로운 개체가 태어나는데, 이게 똑같은 모습으로 탈피를 할 때도 있고, 보통 2배 분할을 해서 더 풍성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밤에는 잎을 이렇게 다물었다가 이 낮에 햇살이 풍부하면 꽃잎이 활짝 피는 그런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 코노피툼 같은 이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모양도 가지각색이지만 오래 키우다 보면 이렇게 아랫부분에 하엽이 많이 지는데, 분갈이 할 때는 이 하엽을 많이 제거를 해줘야지만 깍지벌레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코노피툼도 참 재밌는 다육이고, 저면관수로 물을 주면서 키운다 그러면 아주 예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